혹시 밤에 잠은 안 오고 별일도 없는데 자꾸 눈물이 핑 도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내가 약해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들어보세요. 어쩌면 그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절박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몸은 녹초가 됐는데 정신만은 어쩜 그리 말똥말똥한지 잠은 안 오고 슬픈 것도 아닌데 괜히 서러워져서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 많은 분들이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시는데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그 불면과 눈물은요, 그냥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균형이 깨졌으니까 제발 좀 알아달라고 보내는 일종의 구조신호, SOS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이 미스테리한 신호들을 한번 추적해볼까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는지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갑상선입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오케스트라의 메트로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메트로놈이 고장나서 미친 듯이 빨라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바로 그 메트로놈이 폭주하는 상태예요. 우리 몸을 계속해서 흥분시켜서 마치 사자한테 쫓기는 것처럼 24시간 내내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비상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과는 어떨까요? 몸은 완전히 방전됐는데 뇌는 꺼지지 않는 정말 끔찍한 역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똑같은 갑상선 문제인데 호르몬이 너무 많을 때랑 너무 적을 때 증상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항진증은 잠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는 반면 저하증은 하루 종일 졸리고 몸이 축축 처지죠. 자,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갑상선 항진증 환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경계가 완전히 소진돼서 그냥 수도꼭지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새어나오는 생리적인 현상에 가깝다는 거죠. 슬프지 않은데 왜 눈물이 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군인이 계속되는 불면과 갑작스러운 울음을 겪었는데 모두들 전쟁 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오랫동안 갑상선 문제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갑상선 문제는 스트레스라는 아주 흔한 이름표 뒤에 교묘하게 숨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 갑상선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숨겨진 배고픔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일 배는 부르게 먹는데 정작 우리 뇌가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굶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굶주린 영양소 첫 번째 두자는 바로 천연신경안정제라는 별명을 가진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혹시 여러분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니면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그네슘이 나 좀 채워줘 하고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쫙 빠져나가고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스트레스에 더 예민해져요.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고 마그네슘은 더 빨리 고갈되고 한 번이 굴레에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종류를 잘 보고 골라야 하는데요. 자, 이 표를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 못 자고 불안한 분들은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기억하세요. 뇌에 직접 작용해서 진정 효과를 주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흔히 변비약으로 쓰는 산화마그네슘은 흡수율이 4%밖에 안 되니까 영양 보충용으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9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게 바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 상태라는 뜻입니다. 거의 전 국민이 부족하다고 봐도 될 정도죠.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계란, 설탕 같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세로토닌 공장도 똑같아요.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6 같은 재료에 해피를 통한 비타민 D까지 이 재료 중 하나라도 없으면 공장이 멈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게 이유 없는 우울감과 불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의 문제, 갑상선과 영양결핍이라는 두 용의자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온다면요? 그래도 여전히 잠 못 들고 눈물이 난다면 그때 우리가 의심해봐야 할 마지막 용의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면 우울증입니다. 말 그대로 가면을 쓴 우울증이에요. 나 마음이 아파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나 잠을 못 자겠어, 온몸이 쑤셔, 소화가 안 돼 같은 신체 증상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조차도 내가 우울한지 모르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몸만 계속 검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 말이 가면 우울증의 본질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눈물로 표현되지 못한 슬픔은 다른 장기들을 울게 만든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마음껏 울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은 그 슬픔이 결국 우리 몸의 다른 곳을 아프게, 즉 울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시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중에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용의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낼 순 없죠?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여러분의 액션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몸의 문제일 가능성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그 다음 영양을 채우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보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순서 맞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딱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요. 병원에 가셔서 이 3가지 피검사만큼은 꼭 받아보세요. 갑상선 기능, 비타민 D 수치, 그리고 저장철. 이게 모든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끝내고 명확한 해답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 이유 없이 흐르는 눈물은 절대로 여러분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진짜 원인을 찾고 몸과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시간입니다.